웹젤2 텍스처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KTX2라고 하는 압축 포맷하고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KTX2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요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웹젤2에서 쓰이면 얘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에서는 PNG나 JPG 같은 파일들은 그냥 이미지 엘리먼트로, 웹에 있는 이미지 엘리먼트로 로딩하면 로딩이 딱 됩니다. 자연스럽게 로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내가 웹GL에 텍스처로 쓰겠다라고 하면 텍스처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 그러니까 한 픽셀이 RGBA 각각이 32비트 플로팅으로 되어 있다든가 16비트 플로팅으로 되어 있다든가 16비트 인티저로 되어 있다든가 16비트 언사인드 인티저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특별한 그 픽셀 포맷을 갖는 이미지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이미지 엘리먼트로 로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TX는 당연히 데이터 포맷이니까 어떤 형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파싱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은 노드.js 같은 걸 쓰는 웹서버다 이러면 노드.js에 들어있는 KTX 파서 모듈 이거를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드.js에 그 모듈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웹 서비스나 웹 서버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정책을 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3.js 모듈에 들어있는 또 KTX 파서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GitHub에 올라가 있는 요 예제 코드에서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요 파서 중에 그냥 알려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그냥 카피해 가지고 현재 디렉토리에도 놓고 임포트해서 썼어요. 요 임포트하는 그 파서 모듈은 제가 지금 오늘 다운로드 받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최신이긴 하겠지만 이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옛날 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 버전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이 편하긴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뭐 저도 이제 시간이 나면 하겠지만 만약에 최신 파일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새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KTX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압축하는 방법인데 이 압축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압축 방식을 하나의 툴로 컨버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툴로 컨버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그룹의 GitHub에 들어가면 KTX를 만드는 KTX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이 있어요. 이걸 설치하면 명령어로 내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KTX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떤 포맷으로 출력할 거야. 뭐 이미지의 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압축 포맷을 정한 다음에 만들어라. 그리고 KTX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이미지가 이미 있다면 이걸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툴로는 여기 있는 요 툴이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에 있는 텍스처 툴 익스포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자기가 GUI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로딩해 가지고 요거를 요 툴로 만들 거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eveloper nvidia.com 여기 들어가서 네, 요거를 네, 이제 쿠키 물어보고요. 텍스처 툴 익스포터라고 하는 툴이 있다. 이 툴은 이런 식으로 쓴다. 뭐 이런 게 있고 다운로드 하는데 두 가지 툴이 있어요. 스탠드 얼론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뭐 이미지를 로딩해서 그 다음에 바로 컨버전하는 툴이에요. 그런데 요게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엔비디아 쿠다 케이퍼블 GPU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엔비디아 안 쓰고 있어, 그냥 내장 인텔 쓰고 있어, 그러면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도비 포토샵을 가지고 있다면 포토샵 플러그인으로 포토샵에서 만든 어떤 툴을 포토샵에서 만든 어떤 이미지를 바로 KTX로 컨버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다 사용하는 방법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면 자기 이메일 어드레스를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쓸게요. 넥스트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로 갑니다. 저는 저희가 있어서 여기 이제 엔비디아 계정이 있어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또 핸드폰에 그 시큐리티 코드를 하는 툴이 있어요. 어텐티케이터라고 하는 툴을 넣어서 어텐티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텐티케이션을 제 핸드폰을 열어서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죠. 저한테만 일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을 일단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요 툴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바탕화면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받고 다 받았으면 네, 벌써 완료가 됐네요. 텍스트 툴 요걸 먼저 네, 실행시켜서 네,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나옵니다. 동의하고 텍스처 툴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하면 파일을 풀고 설치를 하죠. 그러면 피니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제 그 어도브 플러그인, 포토샵 플러그인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어도비나 어도비 포토샵이나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AMD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인텔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 툴을 검색을 하셔갖고 찾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쓰면 아주 쉽게 뭐 이렇게 KTX2 파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모든 핸드폰과 모든 PC와 모든 GPU가 똑같이 다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KTX2 파일의 압축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GPU에서는 지원하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어떤 GPU에서는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브라우저에 따라 GPU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서 내가 그냥 이걸로 그냥 압축해 놓으면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디텍트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내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엔비디아용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용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지원하는 것을 체크하고 그 체크된 것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KTX 파일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KTX 파일 쓰는 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볼 수 있는데 KTX check.html이라는 코드입니다. KTX check.html이라는 코드를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코드인데 보면 HTML이고
지금 어떤 압축, 뭐 ATSC, S3TC, ETC, ETC1, 그 다음에 압축 안 한 RGB, 압축 안 한 RGBA 32비트가 서포트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하시면, 그쵸? KTX check.html이죠.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KTX2 support check.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PC는 엔비디아 GPU가 달려져 있고, 그리고 이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그랬더니 KTX 서포트 체크했더니 웹GL2는 지원한대요. 맨 밑에 나오지만 웹GL2가 지원되면 기본적으로 KTX2 중에 RGBA 32F 압축 안 한 포맷은 자동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웹GL이 지원되는 모든 GPU와 모든 브라우저는 반드시 RGBA8, RGBA32F의 KTX2 비압축 포맷은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압축 방법들은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웹GL 트루죠. 그러니까 요건 지원하는 거고, KTX2 언컴프레스, 네, 요게 지원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ATSC, S3TC, ETC, ETC1 중에 S3TC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S3TC만 읽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웹브라우저와 GPU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포맷은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KTX를 쓰셔야 되겠죠? 네, 이미 이전 프로젝트에 썼던 HYLE 128 제 얼굴 이미지죠. 요거를 여기다 놓고 요걸 가지고 한번 툴로 컨버전을 해보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거는 여기였죠. S3TC만 압축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압축 안 한 RGBA8, 압축 안 한 RGBA32F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압축 안 한 거는 여기 이건 것 같죠? 예. 32비트 언사인드로 되어 있는 8888 요게 죠? 네. sRGB 컬러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랍니다. 오케이. 요렇게 요 포맷으로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이미지 타입은 칼라냐, 범프냐, 노멀이냐, 그레이스케일이냐. 저희는 칼라로 쓸 거기 때문에 칼라 맵을 할 거고, 요 인풋 인포메이션은 제가 집어넣은 이미지가 128 x 128짜리 PNG 파일이다. 그다음에 민맵 옵션, 뭐 이펙트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 컴프레션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이미지 옵션인가 보죠. 그다음에 스케일한 바이어스 옵션은 보니까 RGB를 뭐 색깔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스케일링해서 색깔을 조금 이제 하고 싶을 때 이걸 쓸 수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 펑션 KTX 스탠다드 슈퍼 컴프레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요 프로젝트 폴더에 여기 똑같은 이름 KTX 128에 네 KTX2인데 요게 K128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RGBA 8888로 되어 있었죠. 네, 이렇게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 S3TC가 압축이 지원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S3TC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S3TC가 없지 않습니까? 익스프리시트 알파
ASTC, 네, S3TC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그 압축 툴에서는 UASTC, ETC1S, ETC1S만 있고, 다시요. S3TC 맞죠? 잠깐만요. 네. S3TC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압축 파일에 S3TC가 지원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2F로 RGBA를 32비트로 16비트 아니요, 요걸로 할게요. 32비트 4개짜리 플로팅 포인트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save as 똑같이 128인데 요건 8888이 아니라 전부 플로팅이죠. 그러니까 플로트라고 써놓을게요.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S3TC라고 하는 게 따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 여기서 압축을 지원하는 거는 지금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ETC1도 지원을 안 한다고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코드에다가 무슨 코드를 넣어드렸냐면, 네, 여기 보시면 W06D 언더스코어 KTX load.html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KTX load.html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제가 그 3.js에 있는 샘플 코드를 이렇게 카피 떠온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은 뭐 하는 툴이냐면 KTX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냥 화면에다 디스플레이 해주는 툴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임포트를 했죠. 현재 디렉토리 밑에 ktx path.modern.js 파일을 임포트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디렉토리에 그 GitHub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넣어놓고 이 W06 텍스처 디렉토리 안에 여기 넣어놨습니다. ktx path.es.js, ktx path.modern.js 이 두 개의 파일 썼는데 이것 중에 하나를 로딩 하시면 돼요. 저는 ktx path.modern.js를 인클루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파싱 모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파싱 모듈을 사용해서 파일을 로딩할 수가 있도록 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그냥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git bash를 실행하고 네, 파이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실행하면 로컬호스트 8000번으로 저희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로컬호스트 8000 포트 딱 봤더니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제가 만들었던 몇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KTX2 파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로딩이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로딩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 KTX2 텍스처 로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디렉토리 안에 이 파일 2개가 있고 KTX2 샘플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샘플들이 있는데 이 로더 프로그램이 이 파일들을 다 로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까 보셨지만 KTX 서포트에 서포팅 되는 것들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RGBA 8888 요걸 파일을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읽어졌는데 약간 뭐가 문제가 있네요.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로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팅 포인트로 했었던 것도 있었죠. 요것도 한번 로딩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파일이 깨졌어요. 아마 이거는 파일이 깨진 게 아니라
아마 제가 그 만든 이 프로그램이 플로팅 포인트로 그리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코드를 잠깐 볼까요? 코드를 보시면,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시면 이 코드가 여기 언사인드 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프로토일 때는 프로토로 딱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팅 포인트로 만들어서도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KTX 쓰는 것에 대해서 막 자재로 쓸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솔직히 저도 잘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어 드렸고 요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코파일럿의 도움을 얻으시면 AI 도움을 얻으시면 잘 수정을 해줘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그 로더에서 지금 로더 이 샘플 코드에서 여기 보시면 이 디렉토리 샘플에 여러 가지 KTX2 디렉토리 가면 디렉토리 많습니다. etc 파일 무슨 파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시도를 읽어 보시면 예를 들면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뭐도 있고 제일 간단하게는 2D RGBA 8888 요게 제일 명확한 거겠죠. 이렇게 딱 글자가 나오죠. RGBA 8 하고 나오죠. 텍스트 로디드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뭐 ATSC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텍스처 데이터 투 스몰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멜록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C3를 로딩하면 역시 데이터가 너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어레이 데이터도 있고요. EF 파일, 페일 GPU, 뭐 페일로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로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이게 내가 만든 파일이 로딩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확인해 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개념은 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예요. 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텍스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RGBA 이 픽셀에 뭐 8비트씩 여러분들 좋은 카메라 무슨 DSLR 카메라 이런 데서는 RGBA 각각의 12비트의 픽셀 12비트를 어사인을 해서 뭐 RGB가 뭐 36비트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대신 그것도 어찌됐든 그것도 다 인티저거든요. 물론 이제 12비트가 되면 막 8비트일 땐 256단계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막 4000 몇백 단계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플로팅 포인트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GBA에다가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어사인하면 굉장히 다른 효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진 중에 HDR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대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밝은 부분은 밝은 부분대로 다 정보를 가지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HDR이죠. 지금 제 이미지를 가지고 났는데 이 이미지는 RGB가 8비트씩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이미지를 컨트롤하다 보면 어떤 부분 하얗게 되고 어떤 부분은 어둡게 되겠죠.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레벨을 가지고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하얗게 된 픽셀들은 전부 똑같이 255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면 다시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5가 된 것을 다시 전부 255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밝은 영역에
여기에 어떤 부분은 요건 조금 덜 밝고 뭐 이런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정보가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부 이렇게 까맣게 표현된 이 부분은 전부 0이 돼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되살릴 수가 없어요.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32비트 프로트로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128 x 128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미지를 만들겠다 하고 여기다가 나는 4배 큰 512짜리 이미지를 만들게요. 그리고 RGB 색상을 여기 보시면 RGB가 8비트 있는데 난 32비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배경은 뭐 흰색이든 뭐 배경은 투명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요. 배경 뭐 투명으로 해놓겠습니다. 검정을 해놓게요. 그냥 검정을 해놓고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요 이미지를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해갖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V 했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붙여 넣었어요. 컨트롤 A 하고요.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 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붙었죠. 근데 약간 색깔이 약간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 볼게요. 컨트롤 V 했어요. 또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또 하나를 붙였습니다. 컨트롤 V 하고 또 하나를 붙였고요. 컨트롤 V 해서 또 하나를 붙였어요. V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9개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 9개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이미지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다른 숫자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맨 끝에 있는 이 이미지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곱하기를 할 건데 4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중에 기타 사용자 정의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 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1로 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볼게요. 16을 곱해 볼게요. 16을 곱했습니다. 그럼 허옇게 터지겠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이 필터를 매기는데 사용자 정의로 16이 곱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기타에서 사용자 정의 해가지고 16 너무 크니까 4만 매겨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이 필터를 해서 기타 사용자 정의 여기다가 2만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요게 원 이미지였다면 원 이미지 곱하기 2 그죠? 원 이미지 곱하기 4 원 이미지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그냥 원 이미지를 놓고 반대로 이쪽에다가는 여기다가 필터해서 사용자 정의 필터로 이번에는 여기를 비율을 2를 넣으면 2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2분의 1로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필터 사용자 정의 요거를 아까처럼 4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얘다가는 다시 필터로 16으로 이번에 나눠볼게요. 이걸 16으로 넣으면 16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거의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얘에다가는 여기다 또 4를 곱해서
그러면 필터 해가지고요. 기타 사용자 정의 16인데 16에다 또 4를 곱해서 64로 나눠볼게요. 6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거의 깜깜해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제일 밝은 걸로 필터를 걸어서 64를 이미지를 여기다가 요거는 1, 64배 밝은 이미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하얗게 터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 전체를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다 묶어 버릴게요. 모든 보이는 레이어 병합. 그래서 병합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병합이 됐죠. 그러니까 레이어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미지는 여기는 하얗게 터져서 못 쓴 이미지가 됐고 여기는 까맣게 어두워져서 못 쓴 이미지가 됐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값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고 64분의 1을 곱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미지에 모드 조정, 잠깐만요. 이거 선택하고 이미지 조정, 네, 레벨 해볼게요. 레벨 조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줄여나가면요. 네, 저쪽에 다시요. 이렇게 줄여나가면 저쪽에 아까 어두웠던 이 위쪽 사진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다 살아났어요. 반대로 어둡게 만들면 아까 하얗게 터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지 않네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갖고 밑으로 줄이면 얘가 살아나고 그 다음 게 살아나고 그 다음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각각의 픽셀마다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다이나믹 레인지로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들을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효과를 당연히 텍스처로 가져와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이렇게 프로틴 포인트로 곱셈을 해서 잘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런 영상 처리에 이 웹젤 툴을 사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플러그인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플러그인 패널을 보시면 잠깐만요. 아까 그 포토샵 플러그인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이제 내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보내기를 해서 그 다음에 내보내기 형식을 뭘로 내보낼 거냐? 네, 이렇게 갖고 이제 PNG로 내보낼 거냐, 뭐 ZIP로 내보낼 거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PNG, JPG, ZIP로 바꾸는 순간 이거는 아까 지금 우리가 넣어놨던 이 픽셀당 32비트 이걸 다 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렇게 포토샵 파일로 저장한 게 아니라 EXR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EXR. 요 EXR 파일은 이 32비트 플로팅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 HYLE 128이란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이게 총 크기가 일단 128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 디렉토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 디렉토리를 바탕화면에 제 프로젝트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웹젤2 프로젝트에 텍스처 여기에 HYLE EXR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XR 파일을 쓰기 없이 뭐 이렇게 갖고 압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모르는데 전 압축 안 하고 그냥 저장할게요. 저장하면 이 파일 보시면 이 파일이
EXR 파일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2MB나 돼요. 당연히 그렇게 클 수밖에 없겠죠. 한 픽셀이 그렇게 크고 또 압축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이 툴에서 이 EXR 파일을 던지면 EXR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풋 파일은 EXR 파일이고 RGBA이고 비트 퍼 픽셀은 128비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픽셀에 32비트니까요. RGBA니까 128비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32 4F로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팅 포인트로 해서 저장을 하면 예를 들면 HILE 그다음에 4xf라고 할게요. 4xf 파일로 .ktx2로 저장하면 ktx2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파일은 아까도 플로팅 포인트 그 로더를 읽어봤을 때 로딩이 잘 안 되잖아요. 만들어진 코드는 제가 W06D 플로트 이미지.html이라고 만들어놨는데요. KTX2 32비트 플로트 이미지 로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2비트 이미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코드를 세팅을 이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요 코드는 32비트 이미지를 오류 없이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쓰실 때 코파일럿이나 뭐 이런 거 쓰실 때 그 코드를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단순한 일을 시켜서 만든 코드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시켜서 만든 코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똑같은 코드인데 파일 선택해 가지고 요 4F 요걸 로딩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나온 코드에서 요 코드에다가 만약에 인풋 베리어블 같은 걸 좀 두고 천천히 밝아지는 걸 만들면 요 차근차곡이 밝았던 이미지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는 이미지가 밝았던 이미지 이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